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자 김종인 체제를 흔들며 자기들이 야권의 맹주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하나가 홍준표고 또 하나가 안철수죠. 홍준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금요일부터 그 안철수가 지금 신당을 창당하자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혁신 플랫폼이란 말이 바로 신당 창당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타 세력은 야권이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찾기 위한 해방 세력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즉시 즉흥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번 야권의 재편에서 기존 야권의 재편에서 벌써 야권은 대부분 재편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죠.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믿지 말아야 되고 정치인은 우리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안철수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의 진정성도 일고의 가치는 있다. 그러면 김종인 씨의 진정성이나 현재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108번뇌들의 진정성 또한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가 계속 말하는 것은 아주 상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치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안철수 대 홍준표를 보면은 홍준표와 굉장히 상치되는 내용을 갖고 있고 또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순수하게 결벽증 비슷하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세력을 제외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뭉쳐다오 하는 것이고 홍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적인 성격의 사람이 싫다. 강성 우파가 정권을 잡자. 완전히 대치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공통점은 뭐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홍준표하고 또 안철수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야권 연대를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야권은 하나로 뭉치자 그러는데 차이점은 홍준표는 극우 세력, 고고TV는 이 나라에 극우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언론들이 명명한 극우 아스팔트 우파 TK 꼴통들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야권 연대 통합을 하자는 거고 안철수는 그 사람들만 빼고 언론에서 명명한 극우 아스팔트 우파 TK 일부 수호 꼴통만 빼고 뭉치자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둘 다 또 말하는 공통점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고 온 다음에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비호감을 받고 있다. 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 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입장입니다. 정치는 통합이고 화합이고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지 밖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안철수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됩니다. 스스로 퇴출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철수의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남아서 정치공학을 배제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안철수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퇴출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0년 다 됐잖아요. 10년간 한 정치적인 그 행동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과거의 새누리당이 싫다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붙고 박원순의 좌파 서울, 박원순에게 서울시를 넘기면서 서울시를 좌파로 만들어 버렸고 문재인의 협조해서 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민주당을 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체하라. 김종인 씨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철수는 끝나가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지금 한 5, 6% 되죠. 리얼미터. 근데 갤럽 따지면 한 2, 3%뿐이 안 나오죠. 그 세력 가지고 그래도 국민의 지지율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는 국민의 힘을 자기가 흡수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망상이죠. 대단한 망상이에요. 안철수가 지금 야권 연대로 선거를 하자. 혁신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 신당을 창당하자.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 말은 자기가 차기 대통령 대권 주자가 되겠으니 야권에 자기 밑으로 모여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은 그냥 진정성 있고 순수하게 국민의힘이 너무 비호감이고 국민의힘으로 현재 반문연대로는 집권이 불가하다 그러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 김문수, 유해해, 정광훈, 정규재 그런 애들 다 끌어들이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차 지향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홍준표와 안철수의 공통점 그리고 일부 우파 세력의 공통점은 그죠? 국민의힘 김종인 씨를 쫓아내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들이 가서 거기서 대권 주자가 되고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인 여론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치공학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너무나 국민의 눈에 쉽게 들킬 정도로 정치공학을 유치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와 안철수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죠? 결벽증 또는 유아독전, 독거다이. 나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야권에서. 그런데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야권을 분열시키고 망쳤으며 또는 보수 우파 중도 진영을 분열시키고 망쳤으며 둘 다 대권에서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한 책임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하는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안철수는 많이 해봤어요.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좋게 말하면 안타깝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안철수는 무모한 짓을 했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행동을 했죠. 그죠? 처음에는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을 넘겨주고 자기는 정치할 생각 없다고 그러더니 정치한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젊은이들 국민의 열방을 받아서 정치한다고 나와서 문재인한테 단일화를 갖다가 양보하고 그죠? 문재인의 정권의 문재인이가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죠. 박근혜하고 붙을 적에 문재인이 졌지만은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유아독전식으로 전국을 운영하다가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과정에서 20대 대선 때 홍준표와 안철수는 분열함으로써 문재인에게 정권을 헌납한 어른들이었고 또한 탄핵 이후에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채워서 전라도에서 바람을 일으키더니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결국엔 다 문재인한테 헌납하는 식으로 뺏겨버렸고 전라도 세력을 그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유승민하고 손을 잡아서
유승민하고도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 보수 정당을 한번 해보려다가 다 깨져버리고 그 세력들이 유승민 세력과 안철수 세력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으로 가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권에 갖고 싶다면은 국민의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비호감이다 비호감이다 그러는데 그것 TV도 국민의힘이 비호감이라 그러죠. 근데 민주당이 또 비호감이다. 그래서 두 비호감 세력에서 이탈한 무당청 서인 보수들을 잡아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있고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항상 심판을 기다리는 중도층이 75%까지가 있다. 근데 75%가 안철수한테 가려면은 안철수가 그만한 리더십과 세력이 있어야 된다. 단순한 인물 가지고는 안 된다. 안철수는 지금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프랑스의 마크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는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다른 거를 잊고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망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자꾸 마크롱만 따지죠?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클린턴도 있었고 오바마도 있었고 그 전에 케네디도 있었고 그렇죠. 젊고 신진 세력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거대 당을 기반으로 해서 거대 당을 계획시하면서 국민한테 어필한 다음에 정권을 잡는 것이지 안철수 같이 외곽에서 그죠? 자기 당도 못 지키고 자기 당에 있던 또는 자기를 따르던 또는 자기에게 멘토를 하던 그런 분들이 다 떠나게 하고 심지어 안철수 같은 30대 서울시 의원인가 부대변이나 청년도 안철수는 아직 철이 없고 현실 파악을 못한다고 떠나버리게 하고 현재 안철수 당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원들이 줄줄이 지금 이탈하고 있음에도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국민의힘은 비호감이다. 호감이나 안철수에게 뭉쳐다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30%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3%, 5%보다 왜 더 비호감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걸 갖다가 그보다 비호감 세력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비호감을 깨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체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걸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정치 생명도 연장이 된다는 것이고 안철수는 많이 해봤어요. 당을 차리고 또 차리고 또 차리고 결국은 남은 건 안철수 혼자뿐이 없잖아요. 그 권은희라는 전라도이니까 국민의힘 못 들어간 거고 그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죠? 과거의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70년을 망쳐놨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민주당과 비슷하죠.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 70년에서 대한민국을 망쳐놨다는 거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보수의 힘인데 그 보수가 잠깐 지금 비호감이 오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깬다?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 70년 정당사를 다 부정해 버리는데 민주 국민의힘 양당사를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김영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죠? 또는 김대중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안철수나 홍준표 이런 애들은 김영삼, 김대중을 생각할 여력이 안 되는 애예요. 깜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솔직히. 김영삼은 그죠? 일부 민주 세력, 그죠? 민주 세력을 갖다가 민주 세력을 데리고 호랑이 구린 민자당에 들어가서 정권을 파먹어버리죠.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죠. 보수 민주정당을 창출하게 됩니다. 김영삼이 여기 들어갈 적에도 그를 따르던 가신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했지만은 이 방법뿐이 없다. 가서 민자당을 개혁시키고 민자당에서 내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자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게 보수가 살 길이고 정권을 탈취하는 길이다 성공하죠. 또 하나 김대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할 여러 위기를 넘기면서도 결국은 정권을 창출하죠. 순혈주의를 택하게 되죠. 그러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왜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벤치마킹 안 하는가? 그렇게 안철수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이 비호감이고 수구 꼴통들이 일부 있다고 하면은 그 일부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지금. 들어가서 그거를 개혁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게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내 편만 오세요. 내 뜻만 따르는 사람만 오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동네 뒷골목 골목대장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적을 격파하고 내부적으로도 적진을 격파하고 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적을 격파를 못해요. 돌파를 못한단 말이죠. 내부적인 적들도 다 떠나요. 이 사람은 깜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씨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일단 들어와서 경선을 해보고 여기서 이겨봐라. 그게 너희 실력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드렸죠. 김영삼하고 김대중 씨.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이게 말이 그럴싸하고 그래 맞아.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그러니까 안철수 쪽이 새 플랫폼을 만들고 신당을 창당하니까 쫑깃? 그 자체가 안철수 자체가 패배주의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도 없을 뿐더러 많이 해봤잖아. 안철수가. 극중이라는 걸 해봤고 유승민하고도 모아봤고 그죠? 박원순이와도 모아봤고 지가 할 건 다 해봤어. 그죠? 그리고 깨지고 이제 남은 게 안철수 혼자뿐이 없어. 아직도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 멀었어. 그러면은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 당이 있잖아. 거기서 자가 발전해서 사람을 모을 것이지 왜 국민의 힘을 갖다가 자꾸 옆에서 뒷다리 잡으면서 홍준표 같이 뒷다리 잡으면서 해코지 하느냐.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쪽으로 안철수를 갖다가 견눈질하려 않으면서 개혁혁신 들어갈 거 아닌가. 이 안철수가 참 실망이에요. 참 실망해 안철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안철수를 갖다 대통령을 만들자는 세력이 있었죠. 4차 혁명의 시대가 온다. 안철수가 IT 테크 전문가로서 4차 혁명을 제일 잘 안다. 근데 지금은 4차 혁명이 시작 단계가 아니고 그죠? 완숙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물론 안철수나 일반 국민의힘 어떤 사람이 나와도 문재인보다는 4차 혁명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4차 혁명이나 미래 세대의 혁신 아이콘이라는 것은 벌써 과거의 유물이 돼버렸어요. 안철수가. 그걸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하고 지금 안철수는 계속 민주당한테 이용만 당했잖아요. 박원순 문재인한테 이용만 당했잖아.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잘하는 박원순이하고 민주당이었는데 왜 국민의힘을 갖다가 소뚜껑이라고 그러고 또 놀랄 걸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철수가. 자신이 있으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개혁시켜버리면 되잖아.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근데 그런 깜냥들이 안 돼요. 홍준표나 안철수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흡인력이 없다고. 100% 경선하면 되잖아. 가가지고 시민 투표단으로. 그거마저 안 하려고 그러면 안철수가 그러면은 새로운 플랫폼을 생각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자기만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찬성을 받으면 되나? 그게 정치가 되나? 그게 대권으로 가는 길인가?
안철수는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 해체 모의를 한다는, 해체 모의는 안철수 때문에 엄청나게 했잖아요. 또 해체 모의를 갖고 나와. 이런 한심한 작자를 봤나. 어? 저는 아직까지 안철수한테 기대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김종인 씨는 서울시장도 안 나오고 대권도 안 나올 거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봐요. 나는 도구로. 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혁신 경쟁을 하든 또는 경선을 하든 난 전부 다 도구로 보는 사람이에요. 고고티보이는. 안철수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유치적이야. 말하는 게 유화적이라고.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모두 기득권을 내놔라. 새롭게 모이자. 새 플랫폼을 만들자. 신당을 창당하자.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친구는 10년 동안 이런 말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패배하고 지 쪼그라든 거 모르고 지 기존에 지가 처음에 들어온 정치에 들어온 처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건데 그게 통하나 이 사람아. 현실 정치란 게 그런가 이 말이죠. 현실 정치는 세력이에요. 세력. 국민이 비호감을 주고 호감을 주고 국민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력이에요. 거기서 어원수가 생기고 정당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 자체를 망각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안철수는. 안철수가 서울 보선에서 국민의힘 쪽에 힘을 안 싣고 그러면 말이죠. 밖에서 말이죠. 단순히 국민의당에서는 후보 안 낸다. 낼 사람이 없잖아. 후보 안 낸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안철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